하기 싫은 일, 게으름을 해결하는 건 다 필요 없고 딱 3가지만 끝납니다. 첫 번째로 트리거 만들기, 두 번째로 저지르기, 세 번째로 분석하고 선택적 받아들이기. 이러면 사실상 해결이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하기 싫은 이유는 겉으로 보기엔 그냥 귀찮아서이지만 좀 더 파고들어보면 그 밑에는 비난과 비판, 두려움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부터 완벽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 또 실패했을 때 뒤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생각만 해도 눈앞이 깜깜해지죠. 또 한편으로는 일단 시작했는데 며칠 안 가서 포기할 거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낄 바에는 그냥 하기 싫다, 미루자라는 결론에 도달해버리는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천재 중 한 명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실 게으름 피우는데 악명이 엄청 높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게으르냐면 유명한 모나리자를 완성하는데 무려 15년이나 걸렸고 최후의 만찬은 완성되기 전까지 수도 원장이 빨리빨리 그리라며 다빈치를 재촉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게으른 다빈치를 보고 이 남자는 결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거다, 시작하기도 전에 끝을 생각한다 라며 한탄까지 했죠. 근데 이 얘기들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완성하는데 오래 걸리고 시작하기도 전에 끝을 생각하는 건 다빈치 얘기도 맞지만 무언가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빈치 말고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게으름을 벗어나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는 거죠. 자,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게으름을 이겨내고 하기 싫은 일을 끝내고 대단한 성과를 이룬 거지? 대체 나랑 뭐가 어떻게 다른 거지? 하는 궁금증이 생겨요. 저도 이런 하기 싫은 일, 게으름을 없애고자 수많은 책과 사례들을 찾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본 결과 가장 효과있게 하기 싫은 일을 해결해준 방법, 두려움을 이긴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기 싫은 이유는 명확한 원인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들도 피할 수 없는 하기 싫은 이유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보자면 첫 번째는 DNA에 각인돼서, 두 번째는 도파민, 세 번째는 너무 많이 해서입니다. DNA에 각인된 게 뭐냐면 사람이 원래 그렇게 설계가 돼서 그래요. 바로 뇌가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하기 싫게 만드는 거죠.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로는 우리 뇌는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으로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사용합니다. 뇌의 입장에선 최대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야 더 오래 생존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존 본능에 따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건 뇌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행동이니 뇌는 에너지 소모를 막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하기 싫은 일을 회피하는 게으름이라는 걸 부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생존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전략이니까요. 결국 게으름이란 생존하기 위해 DNA에 새겨진 본능입니다. 두 번째 도파민은 제일 간단하게 헬스장을 가야 하는데 가기 싫다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헬스장에 갔다 오면 일단 뿌듯해요. 땀 흘려서 기분도 좋고 근육도 더 커진 것 같고 한 500g 정도는 살이 빠진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렇죠. 그래서 기분이 좋죠. 근데 헬스장에 안 가면 찜찜하긴 한데 휴식이라는 보상이 있어요. 유튜브를 한다던가 맛있는 걸 먹는다던가 해서 헬스장에 간 거랑 똑같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헬스장 가기와 헬스장 가지 않기를 놓고 비교해보면 우리 뇌 입장에서는 똑같이 도파민이 나옵니다. 근데 헬스장에 안 가면 바로 휴식이라는 보상이 나오고 헬스장에 가면 운동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보상이 나와요. 한마디로 보상이 늦어지는 거죠. 책 뇌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에선 우리의 뇌가 빠른 보상을 뒤로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선택하기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헬스장에 안 가는 선택으로 느껴지는 죄책감은 나중에 느끼는 반면 헬스장에 안 가면 지금 당장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결국 뇌의 즉각적인 보상을 원한다는 특성 때문에 헬스장에 안 간다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이유는 너무 많은 시도를 해서입니다. 보통 게으름, 하기 싫은 일을 하려면 일단 시작하라고들 말을 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일단 시작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일단 시작이라는 게 하기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시작을 해도 그 끝은 결국 다시 게으름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거란 것도 너무 잘 알아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평소보다 12%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스트레스로 에너지 소비를 막기 위해 더 하기 싫게 아예 놔버리게 되는 거죠. 또 주위 사람들의 반응도 한몫합니다. 이미 내가 뭔가 시작할 때 주변에서 오는 부담감에 완벽하게 해야만 할 것 같고 만약 실패했을 때 어떤 말이 돌아올지도 잘 압니다. 이러니 자꾸 게을러지게 되고 뭔가 하기 싫어지고 그런 거죠. 보통 하기 싫은 일을 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5초의 법칙, 2분의 법칙, 주변 정리하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근데 이런 방법들도 처음 한두 번은 통하지만 결국 계속해서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걸 뇌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효율을 따지는 뇌를 속이고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서 하기 싫은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뇌를 속이는 쉬운 방법은 두 가지, 명확히 인지해서 해결하는 한 가지 인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뇌를 속이는 방법은 바로 기분 좋은 일, 즉 트리거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끝내려면 일을 시작할 만한 기분 좋은 일인 트리거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트리거는 하나씩 있잖아요. 노래로 치자면 노동요 같은 게 있기도 하고 커피나 음료를 마셔서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죠. 이런 간단한 걸 트리거로 만드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기 싫은 일은 싫은데 카페에 가는 건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게 기분 좋은 걸 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카페 가겠다는 작은 습관이 그 뒤에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집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책 읽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카페에 갑니다. 그럼 일단 커피 향도 나고 커피를 마시니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가면 하기 싫은 일이 뭐였던 일단 집에서 5시간 걸리고 한두 시간 안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리거를 만드는 거죠. 두 번째, 뇌를 속이는 방법은 바로 저지르기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 이 두 속담을 합치면 일단 시작하고 가만히 있으면 최소 50에서 100%는 된다는 말입니다.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일단 시작을 하면 그 뒤는 알아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저지르기에 대해 너무 많이 시작해본 경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뒤에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지르기는 1959년 지루한 과제라는 실험으로 증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람을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서 하기 싫은 지루한 일, 나무에 나사를 돌려 끼우는 작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A그룹은 $1인 약 1,300원, B그룹은 $20인 26,000원을 수고비로 줬죠. 그리고 나사 돌리기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조사를 했더니 1,300원 받은 그룹은 지루한 일이 재밌었다고 말하고 26,000원을 받은 그룹은 지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왜냐면 1,300원 받은 그룹은 지루한 일을 했으니 보상이 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현실과 생각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뇌가 인지부조화 현상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재미는 없지만 시작이라는 작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뇌가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 생각보다 괜찮네, 이들을 킵고잉 해보자고 라고 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합리화를 하도록 뇌를 개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작하면 퍼센트가 되는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말한 트리거와 같은 원리인 거죠. 그때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아니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요. 맞아요. 시작은 일단 어렵습니다. 근데 작은 시작부터 하기는 쉬워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 운동을 하겠다고 2시간씩 운동을 하면 다음날 근육통과 2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금방 그만두게 되죠. 반면에 운동을 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는 것부터 한다고 해봅시다. 운동화를 신는 건 엄청 쉽잖아요. 이렇게 엄청 쉬운 걸 시작 포인트로 만드는 거예요. 운동화를 신었으니 운동 좀 하고 올까? 하면서 가볍게 시작도 하면 부담감도 안 되니 훨씬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인지 해결 방법입니다. 게으름, 하기 싫은 일을 극복하기 위해 너무 많이 시도해도 안 하고 싶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시도했던 것들을 쭉 나열을 해보고 이게 왜 실패했나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실패한 사람이 될 뿐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면 내가 실패했다라는 것만 남아서 자책만 하고 자존감만 낮아지죠. 특히 뭔가 시작했다는 걸 주변에서 알고 있는 경우 그 사람들이 나를 실패한 사람을 평가할까봐 더 걱정이 되고 무섭고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실패했나 분석해보면 명확한 이유가 나옵니다. 단지 상황이 안 맞았다던가 내가 아니라 외부 변수의 문제가 발생한 게 많습니다. 또 내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죠. 아, 이전엔 이런 부분을 생각을 못했었네, 이번엔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고, 그리고 내가 실패한 것에 대해 뭐라 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은 한번 걸러서 들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내가 한 것에 대한 개선점을 주려고 뭐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실패한 거를 비난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올리려 하는 건지,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가 진짜 잘되라고 하는 말이었다면 세상에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을 위해서 진심 어린 비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에게 도움도 안 되는 불필요한 비판은 굳이 받아들여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은 적고 좋은 사람 중에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더더욱 적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는 이유는 DNA에 새겨진 본능, 가성비 좋은 도파민, 너무 많은 시작 때문이었고 이걸 개선하는 방법은 트리거로 기분 좋아지기, 저지르기, 인지 해결입니다. 이 뇌를 속이고 인지하는 방법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자기개발을 하기 싫을 때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전 영상을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도 같이 확인해보세요. 아래 고정 댓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